자, 오늘 시간에는 적극 가담에 의한 이중 매매를 하겠습니다. 적극 가담에 대한 이중 매매는 절대적 무효의 하나의 유형입니다. 절대적 무효 하면 세 가지 외워야죠. 불공정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 적극 가담에 의한 이중 매매. 자, 이게 해당하면 절대적 무효가 됩니다. 절대적 무효는 크게 선의의 제3자에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합니다. 선의의 제3자가 계약의 유효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절대적 무효가 되면 언제든지 원상회복을 반환받을 수 있으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절대적 무효에서 또 중요한 것은 추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절대적 무효에서는 추인해도 여전히 무효가 됩니다. 유효로 전환되지 않는다. 자, 절대적 무효의 하나인 적극 가담 또는 적극 기망에 의한 이중 매매는 자, 제1 매수인에게 계약을 했는데 제1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다 받았답니다. 중도금 받은 후에 제2 매수인과 다시 계약을 해서 자, 잔금까지 전부 수령하고 소유권을 제2 매수인에게 넘겨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이럴 때 제2 매수인이 적극 가담을 했을 때는 절대적 무효로 소유권을 등기를 받았지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거고, 자, 적극 가담이라는 말이 없을 때는 이중 매매는 원칙상 유효로 갑니다. 자, 적극 가담이란 말이 없을 때는 이중 매매는 원칙상 유효입니다. 자, 손해배상을 책임을 물을지언정 자, 계약은 유효자로 갑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하죠. 자, 매도인은 항상 계약을 하면 자, 잔금을 받고 나서 소유권 등기를 이전해야 할 자, 보관적인 자, 신의 성실에 의해서 자기 매도인 재산을 물건을 보관해야 할 보관적 신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매도인을 채무자라 그럽니다.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잔금을 받을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하고 자, 그리고 잔금을 받으면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자, 의무가 있는 채무자로 갑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제1 매수인하고 중도금까지 받은 뒤에는 잔금을 받으시 소유권을 등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배임 행위로서 불법 행위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은 책임을 짓습니다. 하지만 이 제2 매수인에게 물건을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제3자에게 넘겼다고 해서 이중 매매를 했다고 해서 이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중 매매는 원칙상 유효이나 제2 매수인이 적극 가담, 적극 기망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절대적 무효가 된다. 자, 적극 기망, 적극 가담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중 매매가 무효가 되는 거지. 적극 가담, 적극 기망이 없는 제2 매수인에게 들어가는 소유권 이전은 유효가 됩니다. 이중 매매는 원칙상 유효이나 적극 가담과 적극 기망에 의한 제2 매수인이 있을 때는 절대적 무효로 간다. 그렇게 되죠. 적극 가담이라는 말은 판결이 이미 재판상 이미 확정됐다 이겁니다. 적극 가담은 거래 질서를 문란한 자로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거래 질서를 문란하면서까지 자, 계약을 치는 사람을 적극 가담자라 그럽니다. 적극 가담자는 민법 용어가 법률 용어가 아주 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자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 가담자는 무조건 절대적 무효 행위자로 보면 됩니다. 어떤 계약이든지 적극 가담이라는 문장이 뜨면 그 문장을 해석하지 말고 이 행위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절대적 무효라로 갑니다. 적극 가담, 적극 기망의 단어가 뜨면 절대 문장을 해석하지 말고 무조건 절대적 무효로 본다.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중 매매도 적극 가담에 의한 제2 매수인이 있을 때는 이 계약은 제2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행위 자체는 절대적 무효로서 제2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등기를 가져갔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중 매매에 의한 적극 가담에 의한 이중 매매라 그럽니다. 자, 이중 매매는 원칙은 유효이나 적극 가담 또는 적극 기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제2 매수인에 대한 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는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계약 자체는 절대적 무효로 간다.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극 가담에 의한 제2 매수인, 제2 매수인의 적극 가담 시 절대적 무효가 된다는 것. 부동산 이중 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무효가 됩니다. 적극 가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 부동산 이중 매매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제2 매수인이 가져가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절대적 무효가 된다 이겁니다. 제2매수인의 명의의 등기는 매도인이 나중에 추인하더라도 이건 유효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적 무효가 됐기 때문에 추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 무효 하면은 불공정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 그다음에 적극 가담에 대한 이중매매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 강행규정 위반인 법률행위 전부 추인하더라도 이거는 유효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매도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 이거죠. 적극 가담을 해서 제2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매도인의 입장은 자신의 토지를 제1매수인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했는데 제2매수인에게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경우에 이 매도인은 자, 선량한 보관인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자, 불법적 배임 행위가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1매수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일단은 발생합니다. 그리고 자, 이 제1매수인에게 나중에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제1매수인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해지할 수 없다고 해야 된다. 이유는 자, 계약금 배액을 상환한다는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계약금 계약 해지에서 나옵니다. 계약금 계약 해지는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행에 착수 전에 하는 것이지 이미 제1매수인에게 중도금까지 받고 나서 제2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버린 것은 계약금 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도금을 받았으면 제1매수인에게 큰 영향이 없으면 원칙상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넘기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매수인에게 잔금을 일시불로 받고 소유권을 넘겼으니까 이건 배임적 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되지 자기가 먼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금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적극 가담으로 제2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줘버린 매도인은 매수인 제1매수인에게 배임 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매매는 원칙은 유효하나 어느 쪽이라도 한쪽에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밖에 없죠. 물건은 하나이니까. 그래서 어느 쪽이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밖에 없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중매매는 매매 계약은 원칙이지만 어느 한쪽에서는 권리를 이전시키지 못한 책임은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중매매가 무조건 합법에서 손해배상이 발생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계약은 유효이나 어느 한쪽의 소유권 이행을 불능케 하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있는 손해배상을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그게 매도인의 위치죠. 자, 그런데 적극 가담까지 하면서 제2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경우는 무조건 제1매수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은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1매수인에게 계약금 배액을 상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왜? 제1매수인에게 중도금까지 수령한 후에 제2매수인에게 넘겼기 때문에 항상 시험 문제는 제1매수인에게 중도금까지 수령한 후에 다시 재매매를 해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중매매는 제1매수인에게 중도금까지 수령한 후라는 단어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럴 때는 배액을 상환해서 계약금 해제 시기가 넘었죠. 그래서 배액을 상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제1매수인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1매수인은 자기가 먼저 계약을 했고 중도금까지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못 받은 걸 말하죠. 그래서 제1매수인은 자, 매도인 또는 경우에 따라서 제2매수인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가장 많겠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직접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금전적인 손해이기 때문에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도 있고 제2매수인에게도 직접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매도인에게 바로 채권장이 없이도 바로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제1매수인은 자기가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가 아예 없죠. 이미 소유권을 제2매수인에 넘겨준 경우죠. 그래서 매도인이 제2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줬기 때문에 제1매수인은 소유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행불능이라 그러죠. 후발적 이행불능. 자, 그래서 내가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채권장을 보낼 필요는 없죠. 바로 해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채권장 없이도 바로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매도인을 대의해서
제2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적극 가담에 의한 이중 매매이기 때문에 제2 매수인은 적극 가담이라는 단어가 뜨면 제1 매수인은 자 소유권도 다시 자기한테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때는 제2 매수인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왜? 제2 매수인하고는 계약 한계가 아니죠. 그래서 계약했던 매도인을 통해서 이전을 받아야지 제2 매수인에게 등기는 직접 받을 수는 없다.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적극 가담에 대한 이중 매매에서 적극 가담이 있었기 때문에 제1 매수인이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1 매수인이 권리를 확보할 수 있어도 반드시 등기만큼은 매도인을 대위해서 신청해야지 자기가 직접 제2 매수인한테 직접 소유권을 반환을 청구하면 된다? 안 됩니다. 소유권 등기 말소도 직접 청구하면 안 됩니다. 등기상의 권리는 매도인으로 다시 옮겨놓고 나서 청구한다. 그래서 매도인이 등기 말소를 청구해야지 제1 매수인은 반드시 직접 등기를 청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할 수 있잖아. 등기는 반드시 매도인을 대위해서 청구한다. 이 문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중매매에서 적극 가담에 의한 이중매매에서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적극 가담에 대한 이중매매의 효과로서 제1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할 수 있으나 등기에 대한 이전 청구는 제2 매수인에게 직접 청구하면 안 된다. 등기는 반드시 대위해서 청구해야 된다.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다. 이렇게 가야죠. 자, 그래서 제2 매수인을 상대로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로 그럽니다. 무조건 등기의 청구는 직접 청구하면 안 됩니다. 제2 매수인과 제1 매수인은 계약하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1 매수인은 자기가 계약했던 매도인을 항상 청구를 해야죠. 매도인에게 권리를 행사해야 됩니다. 매도인한테 내가 샀으니까 나한테 등기를 주라고 말해야지 자기가 계약하지 않았던 제2 매수인한테 등기를 직접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적극 가담에 대한 이중 매매는 제1 매수인은 등기는 직접 청구한다.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등기의 말소든 또는 등기의 이전이든 소유권 이전이든 등기의 말소 청구든 등기에 관련된 권리는 매도인을 대위해서 청구한다. 자, 그래서 제2 매수인을 상대로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매도인과 제2 매수인 사이에 매매 계약에 대해서 제1 매수인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이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 매도인에게 도움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대신해서 청구하는 것을 채권자 취소권이라 그럽니다. 제1 매수인은 채권자 신분이 아닙니다. 매도인에게 돈을 빌려줬던 관계가 아니라 먼저 계약했던 계약자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제1 매수인은 자 거래질서 문란으로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거지 채권자 취소권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중 매매에서는 절대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됩니다. 자, 이중 매매에서는 자 채권자가 없습니다. 그 계약판에는 먼저 계약한 사람, 나중에 계약한 사람 이것만 있지 채권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중 매매에서는 제1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아주 시험이 잘 나오죠. 이중 매매에서 채권자 취소권이 가능하다 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자, 그러나 이중 매매에서 채권자 취소권이 안 나오고 통정 허위 표시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으로 가능합니다. 통정 허위 표시는 그 판이 채권자가 있는 판입니다.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통정 허위 표시. 자, 이중 매매는 채권자가 없어요. 자, 먼저 계약한 사람, 나중에 계약한 사람 이것만 있겠죠. 자, 그래서 먼저 계약한 사람은 제1 매수인은 자기가 계약을 제2 매수인한테 소유권 넘겨간 것을 자, 그것을 소송을 걸 때는 거래 질서 문란으로 인한 거래 질서 계약 무효로 인한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거지 채권자 취소권을 제기할 수는 없다. 시험이 잘 나오죠. 그래서 제1 매수인의 권한 딱 나오면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등기는 직접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중 매매에서는 절대 제1 매수인은 채권자 취소권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로 가야 됩니다. 자, 그다음 매도인과
제2 매수인 사이에 매매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또 취소할 수도 없어요. 이건 사기가 아니죠. 차고 사기 강박의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중 매매는 원칙은 유효입니다. 유효이기 때문에 내가 사기 당한 게 아니죠. 단 매도인이 신뢰관계를 깨뜨려서 나하고 잔금을 칠 때까지 보관을 해야 되는데 제2 매수인하고 다시 계약하는 경우를 말하죠. 자, 그래서 제1 매수인은 취소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채권자로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계약의 무효소송, 거래질서 문란으로 계약 무효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제2 매수인은 이제 효과가 어떻게 되냐? 제2 매수인이 자, 거래질서를 문란하는 적극 가담을 했던 제2 매수인은 자, 원칙은 적극 가담이란 말이 없으면 제2 매수인의 등기 이전은 유효입니다. 그래서 제2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적극 가담이 없는 제2 매수인은 유효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격려받은 것도 인정하고 소유권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계약상의 소유권의 진정한 소유권자로 인정받습니다. 자, 적극 가담이 없는 이중매매는 유효하다. 하지만 적극 가담이 있는 이중매매는 이제 적극 가담이라는 단어가 뜨면 이 이중매매 제2 매수인은 절대적 무효로 갑니다. 적극 가담이 떴다 그러면 절대적 무효다. 적극 가담이 없으면 원칙상 이중매매는 유효다. 소유권도 취득합니다. 시험에 적극 가담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적극 가담이 있어야 문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적극 가담에 의한 이중매매는 절대적 무효로서 제2 매수인은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소유권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래서 적극 가담한 경우는 이제는 절대적 무효로 갑니다. 그래서 매도인과 제2 매수인 간의 매매 계약은 이제는 무효가 됩니다. 적극 가담이 있어야 매도인과 제2 매수인이 무효가 되지 적극 가담이 없으면 원칙은 유효입니다. 원칙은 유효이다.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적극 가담이 있어야 제2 매수인이 무효가 됩니다. 적극 가담을 했을 때 제2 매수인의 대리인이 대리하여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답니다. 대리인이 적극 가담해도 당연히 본인이 책임지는 거죠. 제2 매수인의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어도 제2 매수인의 계약은 절대적 무효가 됩니다. 대리인이 적극 가담해도 당연히 본인한테 귀속되는 거죠. 그래서 제2 매수인의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제2 매수인도 당연히 절대적 무효의 효과를 받습니다. 자기가 본인이죠.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 해서 본인은 유효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리인이 적극 가담하면 본인도 무조건 적극 가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래서 제2 매수인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적극 가담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제2 매수인의 대리인이 했든 본인이 했든 적극 가담이 떴다 하면은 그 계약은 절대적 무효가 된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니까 자기는 제1 매수인이 어떤 청구를 하면 매도인에게 다시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제2 매수인에게 들어갔던 소유권 이전은 소유권으로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적극 가담자인 제2 매수인은 소유권을 다시 매도인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 적극 가담자인 제2 매수인이 자, 자기는 절대적 무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상 자기가 이름이 있으니까 자, 선의의 제3자와 다시 계약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적극 가담자가 다시 선의의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행위는 선의의 전득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행위는 이건 절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적극적 절대적 무효인자가 선의의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겼다고 해서 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파는 주체가 절대적 무효로서 적극 가담자인 당사자가 모르는 제3자한테 넘겼다고 해서 이것은 소유권이 인정받지 못합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적극 가담에 대한 이중매매는 적극 가담자인 자는 제2 매수인은 절대적 무효로서 등기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기고 선의의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겼다고 해서 선의의 제3자는 이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도 없고 이 자기가 소유권자로서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이더라도 소유권을 절대 취득하지 못합니다. 자, 절대적 무효인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절대적 무효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양수인 또는 제3자 또는 전득자, 선의의 전득자라 할지라도 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의의 이 제3자는 자, 이 매매 계약이 유효임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절대적 무효인 자한테 샀던 양수인 매수인은 그 계약이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절대적 무효자는 무조건 본인한테 소유권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무효인 자한테 다시 계약을 체결한 자는 서은이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절대적 무효하면 불공정, 그 다음에 반사회, 적극 가담에 의한 이중매매, 이 세 가지 계약 유형은 서은이의 제3자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자, 절대적 무효 유형 세 가지, 불공정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 그 다음에 적극 가담에 대한 이중매매는 자, 이걸로 인해서 전득한 서은이의 제3자라 할지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본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서은이의 제3자라 할지라도 그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중매매는 원칙상 유효합니다. 원칙상 유효한데 자, 적극 가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때서야 이중매매 제2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행위 자체는 절대적 무효로서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다시 매도인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자, 이럴 때 적극 가담에 대한 이중매매 효과로서 제1 매수인은 자, 등기를 직접 자기가 말소를 청구하면 안 됩니다. 등기 말소라든가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등기에 관한 권리는 매도인을 대위해서 청구해야 됩니다. 매도인이 청구하는 거예요. 매도인 앞으로 등기를 온 상태로 바꿔줘야지 그 매도인한테 다시 등기를 이전받는 절차를 반드시 취해야지 직접 제2 매수인한테 직접 등기를 이전받지는 못합니다. 자, 그래서 적극 가담에 대한 이중매매에서 제1 매수인은 등기는 직접 청구할 수 없다로 갑니다. 대위에서 등기는 청구하고 손해배상 발생이 됐을 때는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제1 매수인은 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계약했던 계약자 신분이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다. 자,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이 나오면 안 됩니다. 자, 통정 허위 표시에서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단어가 나와야지. 자,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행사하면 안 된다. 자, 그리고 자, 취소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없죠. 자, 제1 매수인은 자, 이중 매매가 됐던 제2 매수인의 적극 가담자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기로 취소할 수는 없죠. 사기로 취소할 수도 없고 채권자 취소권으로 행사할 수도 없다. 그냥 거래질서 문란으로 인한 계약 무효의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중 매매 원칙은 유효하고 그다음에 적극 가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절대적 무효로 간다. 그 적극 가담에 대한 제2 매수인은 등기가 돼 있다는 것을 기하로 제3자, 서은이의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더라도 적극 가담자가 소유권을 넘겼으니까 그 소유권을 산 서은이의 제3자라 할지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적극 가담자에게 소유권을 다시 전득한 서은이의 전득자라도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자, 서은이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데가 절대적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 세 가지, 불공정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 적극 가담에 대한 이중매매는 서은이의 제3자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서은이의 제3자여도 그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 절대적 무효에서는 추인할 수가 없다. 절대적 무효, 자, 강행 규정에 위반된 법률행위, 그 다음에 불법으로 확정된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 법률행위, 적극 가담의 이중매매는 추인할 수 없다.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 그죠? 자, 서은이의 제3자 보호하지 못한다. 절대적 무효에서는 자, 본인에게 원상 회복이만 있을 뿐이다. 본인은 서은이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이런 이중매매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중매매는 적극 가담이라는 단어가 나와야지만 이중매매가 절대적 무효가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1 매수인은 등기를 직접 청구하면 안 됩니다. 등기만큼은 대위에서 청구한다. 누구 대위? 매도인을 대위에서 청구하는 겁니다. 매도인이 등기 말소를 해야죠. 매도인이 등기 말소, 그다음에 제2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다시 이전하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1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에서 등기를 청구하는 거고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하는 거고, 그러나 제1 매수인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사기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자, 이런 정도로 자, 이중매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